데라고 하는 데는 음모로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참여연대라고 하는 데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석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재단을 그 지하철 광고판에다 그 지도에다가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무슨 힘을 써서가 아닐 거예요. 옆 사람들도 봐도 아, 아름다운 재단이니까 아름다우니까 넣어도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제가 그 박원순 씨가 쓴 책을 봤습니다. 박원순 씨가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그분이 참여연대를 만든 과정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헌신과 열정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사랑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흘러있어요.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난 십몇 년 동안 국민들에게 그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정반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그러면 그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든 그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하는 거,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것에 재벌가의 며느리들이 다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돈 갖다 주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도대체 참여연대라고 하는 데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코아 그건지 아니면 그 코아들이 내세운 바리저버린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강길모 회장님께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같이 모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의견이나 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심으로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성함을 여기 소개를 하시고. 상계방송 김종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새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를 하고 출범해가지고 2년 반이 딱 부러지도록 이런 혼란이 계속 누립돼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이 정부를 대표하는 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전혀 싸우지도 않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데모라든지 그 다음에 친북단체들의 그 노골적인 연방계 선전이 있어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는 저는 이게 사이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공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국내를 막론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뭐 싸움을 싫어했다. 그래도 말이야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데 지금 제가 함기용 변호사님께 여쭈고 싶은 건 분명히 친성세는 국가 안녕 질서를 갖다가 이 유족에 따른 이런 친성서 헌법에 규정된 바를 해야 되는데 그럼 현직 대통령이 개탄을 칠 때 이걸 우리가 이적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중한 의견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유기남 회장님. 예.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들하고 쭉 싸워왔는데 이대로 가면은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2012년에는 완전히 정권이 넘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오늘 이 모임도 사실 이런 정도로 사람이 모여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좀 더 아마 한 500명 모여서 이런 모임을 자주 우리가 가져가지고서 저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국민에게도 알리고 젊은 사람들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게 너무 오늘 주최자 측에서 사실 저는 오늘 뭐 늦게서 알아서 사람도 우리 친구들도 많이 못 데리고 왔습니다만서도 이런 모임을 좀 더 확대해서 이건 우리 서울에만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늘과 같은 내용을 전국 국민에게 알리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는 내용을 뻔한 겁니다. 이건 뭐 공산당의 수책은 뭐 아름다운 뭐 재단이다 뭐다 해서 이미 벌써 이게 오래전서부터 지금 돈이 제일 많답니다. 지금 지방 조직도 지금 다 해가고 있어요. 지금 박원순이가. 그러면 이것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우익단체들은 말이죠. 거기 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 같은 걸 보던데도 6사람이 나와서 전교조는 2이 나와서 하나 양보하고 단일화 됐는데 우익단체는 뭐 끝까지 싸워가지고서 서로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우익단체는 이렇게 지금 간다면은 2012년에는 정권이 넘어간다. 이제 넘어가면은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북한을 지령받는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지금 300만, 400만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정책이 뭐가 좋아서 그 북한을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그 앞에서 장난하는 놈들이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그걸 갖다가 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남한을 갖다가 혼란시켜서 어떻게든지 뒤집으려고 하는 이것이 북한의 장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알기만 하지 이걸 국민에게 이걸 설득을 시켜서 이걸 바로잡는 이런 운동을 우리는 좀 더 너나 할 거 없이 이런 모임은 좀 더 확대해서 자주 이런 모임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다시 또 우리는 공산정권 하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만큼 이제 이건 뭐 소홀하게 듣지 마시고 천천히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 회장님. 그럼 뭐 지금까지 그 짧게 한 3, 40초 정도로 질문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분이 질문하셨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한 가지 제가 거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네. 소개를 하시고 하면 더. 그래요. 서울시 안보교육 강사입니다. 예. 제가 이 뉴 라이터 재단이나 여러분들의 그 두 학회 또 기타 다른 많은 재단들 또 국방연구소, 국가정보 통일원 또 행정안전부 이런 곳에서 많은 세미나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들어요. 왜 그러면 정부의 안보교육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2년 전부터 완전히 죽었어요. 제가 1995년부터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안보와 정신문화 교육의 강사로 위촉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다가 정신문화 교육은 지금 진행하고 있었댔지만 안보교육은 1987년 11월을 나가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적은 이건 자꾸 시민단체 조그마한 시민단체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대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국가의 안보교육이 교육계에서부터 그리고 직장과 기업, 공무원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안보교육을 일부러 부활을 좀 시켰어요. 근데 자치단체의 장들이 그런 걸 또 완전히 캔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이 폭침이 터진 거예요. 저는 지금 하반기에 안보교육을 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위촉을 받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약 100회를 나갑니다. 근데 주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주제. 오늘 좋은 이 옥고로 이 주제를 듣고 싶은 그 피해교육자들 앞에서 하고 싶지만은 이 불가능합니다. 이 액면 가지고 꼬지를 듣질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걸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토론단체를 만들어 주셨다면 정부가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안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부드럽게 말씀해서 소위 좌파들처럼 말이죠. 아름다운 얘기를 좀 돌려서 부드러운 얘기를 돌려가지고 교과 지침을 만들도록 첫째 건의를 좀 해줍사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전국의 안보교육 강사들이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약 2,000명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부활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을 좀 봉헌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0대 미만 386세에 대해서 안보교육 강사들을 발굴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안보교육 강사로 계신 분께서 1987년 12월 이래로 우리 체제와 안보에 대한 교육은 없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 온전하는
87년 취재의 연장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은 뭐 저희 한기영 변호사님한테 한 거는 그냥 문제 제기 정도라고 보여지고 그 박원순 변호사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까지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회장님. 그